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제가 입만 열면은 문재인 정권은 야만 세력이었다. 문명 파괴 세력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따라온 대한민국은 문명 건설 세력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전적 상황의 핵심은 크게 보면은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의 대결이고, 문명 건설 세력이냐 문명 파괴 세력이냐의 선택입니다. 문명이 뭡니까? 문명이 기능하려면은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법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치, 과학, 사실을 모조리 부정한 게 문재인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세력입니다. 예를 들으라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도요, 1시간 동안 제가 그 리스트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 역사적 업적인 4대강 사업을 부정하기 위해서 보를 해체하려고 책동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탈원전이나 4대강 보 해체를 무슨 명분으로 밀어붙였느냐 하면은 환경 문제 등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 보전에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줄였더니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도의 상식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4대강 해체를 주장한 이유가 물을 가두어 놓았더니 그 뭐 녹조가 생겼다는 이런 부분적인 걸 가지고 그게 환경을 파괴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이란 게 대부분의 경우는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즉 4대강 상류에 물이 고여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물이 빠져가지고 바닥에 드러난 게 좋습니까? 어느 쪽이 환경 보존에 좋습니까? 물이 고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물을 빼주면서 그 물을 순환시키면은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 아닙니까? 청계천을 걸어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청계천이 어떻습니까? 2005년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끝나고 나서 물이 흐르니까 지금 청계천에 가보면 완전히 생태계가 회복된 것 아닙니까? 저 중간쯤 가면은 완전히 잉어들이 몰려와가지고 물반 잉어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물고기가 살고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물입니다. 물이 흐르니까. 그런데 물을 담아놓고 순화시키고 순환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4대강 사업이었는데, 그걸 마치 문명 파괴를 한 것처럼 환경 파괴를 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해체하느니 또는 뭐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다 보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행패를 부린 거는, 이거 누가 영화를 만들면은 아주 좋은 21세기의 바바리안, 21세기의 야만족, 문재명 세력의 야만족이다 이겁니다. 야만족. 여기서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전라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한데 광주 사람들이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 추진한, 또 당시 전남지사이던 박준영 씨가 욕을 먹으면서 추진한 영산강의 보 2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가뭄을 견디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광주 사람들 그리고 전라도 분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문재인 세력에 침을 뱉어야 됩니다. 과학을 부정하고 행패를 부린 이 문재명 세력은 역사 속에서 매장해버려야 합니다. 호남 일대는 1년 가까이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가지고 극도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영산강과 금강에 세운 5개의 보호 덕분에 최악의 고통을 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산강에서는 최근 광주광역시 구간에 임시 취수 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3만 톤씩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고 있고, 금강에서는 지난 3일부터 21km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 상류로 물을 공급해가지고 충남 서북부의 가뭄 극복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이명박 대통령 욕할 겁니까? 영산강은 성천보, 죽산보, 금강은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있어가지고 가뭄에도 최소한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인데 이 보를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욕한 사람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1년 문재인 정부 산하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 성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뒤집은 것인데, 단 실행 시기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이 보가. 아니, 지역 주민들이 그 모아놓은 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생활용수도 쓰고 하는데 느닷없이 보 때려 부숴버리고 수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 본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그나마 4대강 보 해체는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로 끝났다 이겁니다. 과학에 도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학의 권력을 가지고 과학에 도전하면 잠시는 과학을 눈멀게 할 수 있지만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 해체는 농업용수 고갈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느냐 하면은 환경단체 등 지지 세력 눈치를 보느라고 보 해체 결정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은 조선일보에서 집계를 했는데요. 4대강 사업 이후 가뭄과 홍수 피해가 급감했답니다. 그러니까 1994년과 2015년 혹독한 가뭄을 겪었지만 큰 피해 없이 견뎌냈다는 거죠. 1994년에는 농경지 피해 면적이 19만 헥타르에 달했지만 2015년 가뭄 때는 10,000헥타르로 그 피해 면적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4대강 사업이 2015년의 가뭄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2002년 태풍 루시로 213명이 희생되었고 5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겪었지만은 4대강 사업 이후에는 그 같은 대형 홍수 피해를 겪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 수해의원금 모금 행사가 최근 10년 사이에 사라진 걸 보면 안다는 것 아닙니까? 자, 문명 파괴 세력이 지금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적과 국제법적 관례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력 등을 다 감안해가지고 징용공 배상은 우리가 한다. 법적으로 일본에 청구할 법적 권한, 국제적 권한이 우리는 없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과단성 있게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결단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문명 파괴 세력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더 사납게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는 듯 합니다. 친일파로 모니까 왜 우리가 친일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전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친일파로 모는 자들은 대부분 친북파입니다. 친북이 반일한다면 그건 반역입니다. 친북 세력이 반일한다는 것은 그건 반미한다는 뜻이고 결국은 김정은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도대체 왜 나쁘냐? 우호국과 친해야 되지. 그럼 우호국을 무조건 반대해야 되느냐? 무조건적 반일이야말로 그게 간첩이나 할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론 무장과 사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법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고 과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